이 하다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이제 인생 X되는 겁니다. 네, 블라인드에 어떤 새 회사에 다니시는 분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내가 원룸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했더니 남친이 너무 좋아해 라는 글입니다. 여성분께서 쓰신 글이겠죠. 남친은 36살이고 나는 30살인데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남친이 계속 결혼 가치관이 어떤지 은근 물어보거든. 어쩌다 결혼을 몇 살에 하고 싶은지 얘기가 나와서 내가 나이는 상관없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있으면 바로 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그러면 집 같은 거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내가 그냥 원룸에서 시작해도 돼. 같이 모으는 게 훨씬 빠르잖아. 시간 아까워. 마음 맞으면 빨리 같이 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자기 주변 여사친들은 자기 데리고 가려면 몇 억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여자 처음 봤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이 조금 별로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그래도 너 데리고 어떻게 원룸에서 시작하냐, 나는 그래도 아파트 정도는 준비하고 시작하고 싶어 라고 말했거든. 저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처음인데 그 모습이 별로였어. 왜일까? 원룸에서 시작해도 된다는 말은 진심이야 라는 글인데 저는 이 여성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남자가 진심으로 칭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랑 여자랑 불안해하는 그 요소가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해요. 나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하루에 한 번씩 1일 1뽀뽀를 하겠다느니, 매일매일 어디 다닐 때 손을 잡고 다니고 싶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여자는 어떤 점에서 결국에는 불안함을 느끼냐, 내가 지금의 외모가 유지가 안 돼도 이 남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본능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들은. 근데 남자가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면은 여자는 너무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내가 그지 새끼가 돼도 이 여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내가 밥벌이를 못하더라도 이 여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남자는 항상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걸 해소까지는 잘 시켜줘. 그러면 당연히 이 남자는 본능적인 부분에서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왜 이렇게 기분을 나빠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미러링을 한번 해보면은 이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뭐 누구누구야, 나는 너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되고 백발 노인이 돼도 나는 너랑 늙어서까지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매일매일 손잡고 다니고 싶고 매일매일 너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감동을 했어. 감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짜쳐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얘는 그러면은 나랑 결혼하면은 자기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건가? 오이씨, 존나 짜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이거 당연히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할 만한 일인데 이걸로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별로라는 건 이거 존나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런 남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한테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원룸에서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좋은 데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남자는 솔직히 거의 잘 없고, 오히려 저도 과거에 여자애들이 막 결혼 얘기 꺼내고 이런 여자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핑계댔던 게 사실 이 대사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이 여자는 오히려 이 여자의 전 남친들이 본인을 애매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둘러댔던 거거든요. 이 여자가 갑자기 당장 결혼하자고 할까봐.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되게 애매한 여자애들이 자꾸만 결혼 각을 잡으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나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난 너랑 그 원룸 같은 데서 야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막 이랬단 말이야. 나는 너를 오피스텔에서 사는 여자로 만들 수가 없어. 여자들이 하는 김치녀들이 하는 말을 내가 한 거야. 야 신혼집을 어떻게 빌라에서 시작하냐?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너 네 친구들 집들이 빌라로 부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전 남친들이 이 여자를 존나 애매한 정도의 수준의 여자로 봐가지고 이렇게 둘러댔었던 거고, 지금 남자는 실제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서 너무 기쁘게 반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여자가 원룸에서 시작을 안 하려고 해서 원룸부터 시작을 못하지.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만 오케이 하면 원룸에서 시작해도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그 김치녀들이 자기네들 체면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원룸에서 이제 시작하자는 말조차도 못 꺼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전 남친들이 이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을 돌렸던 거고, 제 경험상 저도 그랬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근데 이 남자야말로 이 여자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자 너무 어렵다. 이걸 보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프레시한 에어를 쐬러 가야겠다. 후라고. 여기에 좋아요 130개. 그리고 어떤 의사분께서 짜칠 건 또 뭐람이라고. 이건 단적인 예시고 모든 방면에서 가성비를 원하면 짜침. 진심이라고 하지만 한 구석에는 그걸 원하지 않는 너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너도 알잖아 라는 말에 작성자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면 저 모습도 같이 좋아야 정상임. 내가 바라는 모습에 행복해하는 남친을 보고 짜친다. 앞뒤 말이 안 돼. 맞아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랑 진심으로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전 남친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거 시집 못 가는 여자들 예시 들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전 남친들은 얘랑 나랑 어차피 결혼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걔 막장으로 만들어놔도 되고 얘한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도 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돼. 그래가지고 여자 입장에서 오히려 나를 잠깐 만나고 말 그런 수준의 남자들은 나한테 엄청난 감언 이설들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자의 최악의 판단이 뭐냐면은 나랑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남자와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던 남자들이 뭐 우리 결혼하면은 내가 뭐 너한테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맘에도 없는 소리를 비교를 하면서, 아, 전 남친하고 내가 결혼을 했어야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이네. 남친 통장 잘 까보고 돈 별로 없으면 버려라. 얼마 모았냐고 물어봐. 회피하면 돈 없는 애. 물어봐도 되나? 한 번도 사귀던 사람한테 물어본 적 없는데 결혼 얘기 계속하면 물어봐야 될까? 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진심도 아니었네. 정말 진심으로 한 얘기면은 이거를 뭐 물어봐도 되나 이런 얘기를 왜 해? 아니, 그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겠죠. 근데 뭐 이 지랄을 주변 여사친들 뒷담 플러스 넌 가성비 여친이라 다행이다로 해서 잘못된 또 조언을 해주고 있죠. 이런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남자한테 쉬워 보이고 싶지 않으면은 남자랑 절대 순댓국 먹으러 가지마 하면서 또 여자들끼리 잘못된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혼녀 되고 돌싱녀 되고 노처녀 되고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난 너 기분 짜치는 거 뭔지 이해됨. 약간 된장녀 테스트 통과한 느낌일 듯. 야야야 정확해. 그거야 그거. 아니 대체 그게 왜 짜치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마인드 맞는 같이 갈 사람 찾았다 싶은데 안 좋아? 자꾸 여자가 한남 테스트 한다고 생각해보셈.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랑 싸우면 내 편 될 거야? 결혼하면 집 얼마 정도 해올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테스트하면 기분 안 나쁨?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가 여자들 존나 꼬아서 생각하면 개피곤. 그러니까 이게 예시가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미러링은 이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 미러링이 안 맞고, 남자가 여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슬기야 나는 너가 100kg 200kg가 돼도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진짜? 진짜 너무 감동이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야. 내 친구 남편들은 다 와이프 막 먹는 거 갖다가 야식 먹지 못하게 하고 막 바프 찍으라 그러고 살찌면은 살이 왜 이렇게 뒤룩뒤룩 쪘냐고 뭐라고 하는데, 진짜 나 남편 너무 잘 만난 거 같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얘는 그러면 앞으로 몸매 관리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러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 예시랑은 아예 안 맞아요. 아니, 지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지가 먼저 상대 기분 좋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내 미래 배우자는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한 상대방이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면서 왜 짜쳐하냐는 거지 이거를 대체. 어쨌든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네요. 이 여자는 벌써 자기가 정답을 정해놓고 자기한테 동조해주는 사람한테만 지금 댓글을 달고 있어서 약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조언을 구하는 거라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글이 하나가 더 있네요. 어떤 한의사분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여친이 아파트 없으면 결혼 시작 못한다는데 정 떨어지네 라는 글입니다. 내가 올해 34시고 여친은 28인데 결혼 얘기 나오길래 나야 원룸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지, 같이 벌면 집 살 돈 금방 모을 수 있잖아 했거든. 근데 여친이 대뜸 나는 그래도 아파트 정도는 준비하고 시작하고 싶어, 원룸에서 시작하는 건 너무 없어 보여 이러는 거야. 처음엔 현실적인가 싶었는데 들을수록 조금 별로더라. 내가 원룸이라도 괜찮다 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마음인데, 이걸 다 집값은 사랑과 비례한다는 식으로 치환을 하니까 진심이 안 먹히는 느낌? 솔직히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정뚝떨 오더라. 이거는 정 떨어질만 하죠. 그러니까 이 전글이랑은 완전히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이 뭐 어떤 원룸에서 시작하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잖아, 사람.
뭐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남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남자들은 뭐 대부분 이제 집이 뭐 원룸이건 투룸이건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제 털털한 남자도 많지만 남자들 기준에서도 그래도 신혼집 하려면은 뭐 작은 거실 하나 있고 투룸 정도는 돼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남자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남자들도 인스타에 미쳐있는 남자들 많잖아요.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왜냐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김치녀만 비판하기에는 남자들도 카푸어가 너무 많아. 맞잖아요. 남자들도 자기 급도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남만 다녀도 BMW가 소나타보다 더 많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정말로 BMW를 탈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들 자기 미래를 갈아 넣어가지고 남들한테 그 차 꿀리기 싫어가지고 BMW 아득바득 타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우리나라 중위소득 보세요. 중위소득 보면은 절대 BMW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남성분들 보면은 이런 거 보고 여자들만 엄청나게 까대는데 남성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여자들 까고 막 이럴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끼리끼리예요. 민도는 결국에는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현실적으로 오빠 그래도 우리 투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거까지는 난 인정할 수 있겠어. 뭐 미쳐가지고 무슨 뭐 인서울 뭐 아파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면은 그래도 투룸은 있어야 되지 않아 정도까지는 난 이해하는데 이 여자가 쎄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할 때 오빠 짐이 얼만큼 있고 내 짐이 얼만큼 있고 나는 옷이 이만큼 있고 오빠 옷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합치려면은 그래도 옷방 하나는 있어야 되고 거실 하나는 있어야 우리가 같이 뭐 치맥 같은 거 마시면서 TV도 볼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인정했을 거예요. 아 그냥 현실주의적인 여잔가 보다. 이런 여자랑 어디 뭐 경기권 같은 데서 시작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보여지기 위한 삶을 사는 여자라서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이 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어떤 마인드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이란 말이야 시작. 그러니까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너무 중요한 여자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야.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지옥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 결혼식장 스드메 그 잡을 때도 아 뭐야 여기 식장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런 차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 우리 애기 나중에 나오면은 뭐 영어 유치원 가야지. 일반 유치원 어떻게 보여 너무 없어 보이잖아.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어린이집을 가라고? 너무 없어 보이잖아. 내 친구들은 다 뭐 사립으로 보이는데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외부 시선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배우자감으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어떤 생활 반경 우리의 생활 습관 이런 걸로 뭐 우리 그래도 방은 2개는 있어야 되잖아. 오빠 혼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나는 혼자서 이제 조용히 독서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냐 이거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유모차는 뭘 타야지. 맞아 저거야 저거. 내 친구들은 다 유모차 200만원짜리 타는데 나만 유모차 30만원짜리 타라고? 말이 돼? 너무 없어 보이잖아. 이게 된다. 그리고 저런 여자들이 이제 산후조리원 가가지고 산후조리원 동기랑 만나면서 이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야. 산후조리원 동기들 있는 단톡방에서는 이제 저런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애기는 지금 쪽쪽이 뭘로 샀어요. 이게 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라는데 뭐 요즘 애기들한테 이게 좋대요. 아기들 뭐 구강 건강에 이게 너무 좋대요. 국산은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 거기서 이제 배틀 붙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들한테 뭐 어떻게 보여지느냐 실용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여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돈 합치면 아파트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일단 내 돈으로 사고도 남지. 일단 한의사분이니까 돈이 많긴 많으신가 봐요. 여자가 갖고 오는 돈 보고 가능하면 아파트 사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라고 어떤 공무원 여성이 말했는데 남자의 그냥 이 마음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여자들이 진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랑 제가 미러링을 해드리면은요 남자가 대놓고 얘기한 거야. 난 너 살찌면 버릴 거야. 너 여기서 지금 몸무게에서 너 지금 결혼할 때 지금 48kg잖아. 너 딱 5kg만 더 쪄봐. 난 너 여자로 안 볼 거야. 나랑 살더라도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해 라고 이제 했단 말이야 남자가.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이제 여기 블라인드에 글을 쓴 거지. 너무 서운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살찌면 저를 더 이상 안 좋아한다는 걸까요? 정말 사랑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라고 글을 썼더니 아니 식단 관리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너 여태까지 48kg 유지했다며. 그럼 앞으로도 유지해. 대체 뭐가 문제임? 그런 댓글에 좋아요가 133개나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왜 어떤 부분에서 서운해하고 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먹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게 문제지 여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니까 저 여자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존나 빡대가리예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결혼까지 각을 잡고 있는 남자면은 어느 정도 남자의 재산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한의사잖아 직업이. 그러면은 절대로 원룸에서 시작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원룸에서 잠깐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더 넓은 데로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파트를 자기 혼자서 일시불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남자한테 나는 오빠만 있으면 원룸에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라는 그 이빨린 소리 하나를 못 해주냐고. 남자도 자기 여자친구가 100kg가 넘고 뚱뚱해져도 정말 예뻐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쪄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잖아. 근데 대체 그 정도 말을 왜 못 해주는 거며, 그거를 듣고 기분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왜 짜쳐하는 거며,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야, 참 진짜. 야, 리서비 형 오늘 와 이리 잘생긴 너 셔츠빨인가? 맞습니다. 셔츠빨입니다. 제가 맨날 티조가리 입고 하다가 셔츠를 입어서 그럽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한남피플 검색하시고 셔츠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도 비슷하긴 한데 아쉽네. 헤어져. 집에 돈 많은갑지. 여친 벌이가 별로면 빨리 정리하길 바람. 바로 정리 안 하고 뭐 했어. 가능은 한데 좀 그렇긴 해. 조상님께서 시그널 주신 겁니다. 럴커가 땅속에 자리 잡기 전에 발견하신 거니까 빨리 손 떼세요. 시그널 받고도 계속 관계 지속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은 모두 쓴이분 책임입니다. 여친한테 해오라고 해. 여친도 한의사야? 아니면 해오라고 해. 본인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집 타령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아님. 그걸 알고도 결혼하는 사람은 피해자도 아니라고 본다. 그냥 끼리끼리지. 맞아. 저도 제가 저 말을 맨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남자들이 무슨 스탑럴커 욕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야. 여자가 개념녀인 척을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 욕하는 것까지 이해해. 근데 여자가 대놓고 남자한테 이렇게 오빠 나는 뭐 인서울 전세 아니면 오빠랑 절대 결혼 못해. 난 그렇게는 결혼 못해. 나는 내 인생 그렇게 살려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게 아니야. 내가 고작 그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신 줄 알아? 라는 말을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여자랑 대체 왜 결혼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나랑 인서울 전셋집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여자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굿바이 하면 돼요. 아 그래? 알았어. 그거 미리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 가고 헤어지면 돼. 그런 여자랑 결혼할 바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만배 행복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나랑 시작한다면은 경기권 원룸에서 시작해도 괜찮다고 하는 여자, 그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생활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요. 나랑 결혼하려면은 무조건 인서울 전셋집이어야 된다는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나항공 다니는 분께서 써주신 말이 그냥 그대로 맞아요. 그걸 알고도 결혼하는 사람은 피해자도 아니에요. 남성분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난 이거 아니면 결혼 안 해, 이거 아니면 오빠랑 결혼 못 해라고 하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다 듣고 나서 맞춰주고 나서 결혼한 주제에 나중 가가지고 나 이 여자 잘못 만난 것 같아 라면서 징징대지 마세요. 그거는 본인이 판 무덤입니다. 나랑 있으면은 불구덩이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라고 해야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나랑 결혼하려는데 자꾸만 그 조건을 내세우고 이런 여자는 처음부터 걸러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시그널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런 여자랑 왜 결혼을 해 대체. 바보예요 바보. 여친이 님 돈으로만 아파트 살아야지 한 게 아니라면 나도 원룸은 싫은데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혼이어도 방은 있어야 해서. 여친이 무슨 의도인지 잘 생각해봐. 한의사님도 원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의도가 있잖아. 여친은 일부러 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면서 내 말도 이 말 왜 다 헤어지라 하지 이해가 안 됨. 둘 다 능력 있으면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왜. 관리도 잘 되고 시설도 많고 애 키울 거면 그 안에 어린이집도 있어. 굳이 둘이서 원룸 왜 살아.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면은 굉장히 책 같은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저 행간에서 오는 쌤을 못 읽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아파트 정도에서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우리의 사정이라든지 우리의 실제적인 경제 그 수준이라든지 대비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괜찮다니까. 근데 없어 보인대잖아. 남들한테 원룸에서 시작하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난 진짜 100번 1000번 이해한다니까. 난 예전에 그랬잖아. 어떤 같은 새끼가 주작거리겠지만 인터넷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세컨카로 경차가 하나 있고 외제차가 있는데 소개팅을 나갈 때 일부러 그 여자의 한여력을 테스트하려고 경차를 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체 왜 저 지랄을 할까라는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냥 한의사면은 돈이 많고 하면은 당연히 그 능력에 따라서 여자가 해달라는 거 해줄 수 있어요. 그건 호구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 보인대잖아. 자꾸만
보이는 거를 신경 쓰는 여자면 이 여자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건, 내가 얼마가 있는지는 상관이 없이 마인드가 글러먹었다는 거야. 내 만족감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활 수준과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사는 그 여자여가지고, 그 의사라는 분이 지금 저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의사도 약간 퐁퐁 결혼을 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고 있어가지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단칸방에서 시작하자는 개념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김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혼 생각 있는 여자 모함하며 본인 능력으로는 아파트 사고 남짓 슬쩍 능력 남발하면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참 별로다. 근데 저 진짜 쎄한 부분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네 진짜. 여기 나오네요. 드디어 우아한 형제들 다니시던 분께서 단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가 아니라 원룸에서 시작하면 없어 보여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옷이 몇 벌이고 오빠도 옷이 몇 벌이고, 오빠는 혼자 취미생활 할 때 집에서 게임해야 되고 나는 독서해야 되고 난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원룸에서 시작하는 건 합리적이지가 않다 라고 하면은 나 진짜 100번 1000번 이해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없어 보여가지고 원룸에서 못 산다는 게 만나면 안 되는 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진심 반반하자해 등등의 댓글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좋아요가 많이 안 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적인 여론은 이 남자가 한의사가 찌질하다는 걸로 지금 가고 있네요. 이 찌질하다는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면 이제 인생 X되는 겁니다.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 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